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학년도 서울지역 주요 대학 대입 전형 안내를 맡은 삼일여자고등학교의 신희범이랍니다. 2022학년도 서울권 주요 대학의 강의 오늘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여기 목차를 보시면은 2022학년도 대입 주요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대입 총론을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15개 대학이죠. 건국대에서부터 홍익대까지 주로 어떤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요 15개의 대학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무리로 일단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주요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마다 이야기합니다. 수험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2021에 비해서 2022 현재 고3이죠. 현재 고3 학생들은 전년도 고3 학생들에 비해서 인원은 약간 8,000명 가량 약간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2019, 2020, 2021 최근에 2, 3년, 3, 4년 사이에 점점점 수험생 수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예년에 비해서 경쟁률 및 합격선들이 다소 하락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수능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시죠.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떤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들이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 저하되는 바람에 반드시 이번에 재수를 하겠다. 그런 조사를 해보니까 그 50%를 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약대가 생기는 바람에 특히 최상위권 재수생, 졸업생들이 많이 좀 이번 수능에 응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 세 번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수도권 학생부 교과 전형, 특히 학교장 추천이 바로 신설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신설되면서 내신 및 수능 최저 기준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 많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2022학년도 수도권에 특히 서울권 주요 대학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내신이 중요하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역시 수능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다 중요하죠. 원래 수능 같은 경우는 202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선택 과목에 의한 수능이 실시되죠. 국어도 언어와 매체하고 화자학을 선택합니다. 수학도 1, 2가 공통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선택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원래는 실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과 비교과 수능 세 가지를 다 해야 이게 바로 2022 학년도 대입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6년제 약학대학 선발에 따른 영향인데요. 특히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지각 변동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자, 상위권 공과대학의 지원자 감소, 그 다음에 점수 하락이 예상되고요. 특히 화공생명이라든지 생명과학, 화학과 등, 자, 약학대학 2+4죠, 그죠? 지원 관련 학과의 점수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화공생명이나 생명과학, 화학과 여기 어떤 진학한 학생들이 피트 시험을 쳐가지고 약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약학부가 생기는 바람에 그러면 화공이라든지 생명과학, 화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이런 걸 공부하는 학생들이라서 그러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분명히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아주 크게 됩니다. 그죠? 요 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최상위권의 경우에 치외과, 한의외과, 수의과 약대가 들어오면서 어느 위치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치외과하고 한의외과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물론 약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요 부분이 바로 의학계열 입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연계 상위권, 자, 어떤 분은 꿀 입시라 합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중상위권까지 나비 효과가 있어가지고 점점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교통 표지판 하나 갖고 왔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병목 현상이죠. 여기 넓었는데 올라갈수록 좁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죠. 요게 바로 상위권 학생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2022 학년도의 특징입니다. 보시다시피 의대 약대 모집 인원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약 1,500명 내외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강원대 의대가 신설됐죠. 연대고대, 카이스트, 반도체 등 추가 선발 인원을 다 포함한다면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점점 좁아졌다가 좀 넓어졌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기회가 상당히 넓어졌다. 그러면 밑으로 어쩌면은 정반대의 도미노 현상 벌어지겠죠. 혹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카이 공대를 메울 수 있는 학생들이 서성, 한중 요 학생들이 스카이 공대를 메울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1,500명가량 내외 정도가 더 증가됐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4년제 대학, 공과대학, 4년제 어떤 재형계열의 대학이 하나 더 개설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본다면 역시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은 정말로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요중에 모든 대학을 다 다루기는 그렇고요. 15개의 대학, 주요 대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15개의 대학 역시 하나하나 자세히 다루기는 좀 많이 시간 관계상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2022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대학에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그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고 2020 학년도 어디가에 대입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입시 대란 전체적으로 2021 입시를 보셨죠. 지방대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죠. 성균관대학교 예전에 논술 시험을 치고 나오는 학생들이죠. 매년마다 다릅니다. 뒷모습이 더 심하죠. 그죠? 진짜 이렇게 치열합니다. 수도권은요. 그죠? 자, 그러면 서울 지역 주요 대학 대입 총론 간단히 보시면은 자, 전형 유형별 비율입니다.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 4개로 봤을 때 한번 프로테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 전형이 점점 늘고 있죠. 여기에 스카이는 아시겠지만 11개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건동, 홍숙을 제외한 11개 대학 보면 되겠죠.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를 제외한 11개 대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점 늘어났습니다. 교과 전형 늘어났죠. 종합 전형은 아쉽게도 좀 줄었습니다. 논술 계속 줄고 있죠. 정시는 늘고 있죠. 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바로 교과 및 정시 인원이 증가되고 있고 종합 및 논술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게 바로 2022 서울 지역 대입 전형 유형별 비율 요겁니다. 전반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서울 지역 주요 대학 학교장 추천 전형이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건국대에서부터 홍익대까지 다 모아봤습니다. 여기 추천 기준이 있고요. 특히 맨 오른쪽에 수능 최저가 나오죠. 대부분 대학이 적용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여기서는 소개를 못 드리겠고 나중에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건국대하고 경희대, 그 다음에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요 대학은 전년도에는 교과 전형이 없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동국대 같은 경우는 약간 비틀어지게 썼는데요. 동국대는 교과 전형이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이 상당히 큰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대학을 교과 전형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6,000명 이상이 모집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크죠. 그죠? 6,000명 이상. 자, 잠시만요.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수도권 전반적으로 24개 대학을 보니까 8,000명 이상이 모집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지방에 있는 학생들, 우리 울산 지역 학생 역시 마찬가지죠. 상위권 학생들, 그 다음 중상위권 학생들 상당히 노려볼 만합니다. 수도권에 진출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가 상당히 중요하다. 내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신하고 최저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화면은요. 뭐냐면은 2022 고교의 학교장 추천 가능 인원 예를 들어서 봤는데 아까 15개의 대학의 학교장 추천 가능 인원을 대략적으로 세봤거든요. 건국대가 무제한이고 나머지는 다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죠. 이렇게 해서 세보니까 자,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재적 인원 약 25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추천 가능 인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160명 내외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중북 포함이겠죠. 그러면 250명, 고3이 250명이면은 서울권, 수도권에 여기 160명 내외 정도가 다 추천이 가능하단 말씀입니다. 물론 성적이 안 좋더라도 다 가능한 건 아니겠죠. 중복 가능합니다.
그만큼 문이 넓어졌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비교하자면요. 작년에 봅시다. 작년에 만약에 한 학교에 고3 인원이 250명이다 그랬을 때 추천 가능 인원이 약 39명 내외, 40명 내외가 됐습니다. 거의 3명 이상이 증가됐죠. 물론 고등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서울대하고 연대, 고대 뭐 세 개 대학 연달아 동시에 중복 추천을 줄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최상위권만 학교장 추천 지원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최상위권 말고도 상위권, 그다음에 중상위권까지도 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2등급 때 초중반, 어쩌면 후반까지도 아마 지원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대학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요. 요런 좀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요런 부분에서 좀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졸업생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졸업생과의 경쟁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 서울대 종합전형 직윤이죠. 그다음에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요 6개의 대학은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졸업생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죠? 고3 애들만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대학 같은 경우는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 부분도 좀 엄밀하게 말하면은 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재학생들 대부분 학교에서는 재학생 중심으로 추천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재학생이 어느 정도 찼다. 그럴 경우에는 졸업생도 추천 자격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재수생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학생부 반영 방법인데요. 이 부분도 뒤에 강론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죠. 진로 선택 과목에 고려대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란 말은 고려대하고 서강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고려대,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성취도, 누적 학생 비율에 따른 석차 등급이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죠. 서강대 성취도, 성취 비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A, B, C 나눠가지고 A는 몇 등급, B는 몇 등급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했는데 서강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는 A, B, C 성취 비율 있죠. 비율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A 등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간 좀 점수가 좀 감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학생들 점수를 좀 주기 위해서 문제를 아주 쉽게 내가지고 A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럴 경우에는 서강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A가 거의 90% 이상 나온다, 100% 나온다 그러면 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감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강대와 고려대에 맞춰가지고 진로 선택 과목 문제 출제하기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원점수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정시 모집 비율입니다. 2022부터 정시 모집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지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빨간색 글씨 나오죠. 그죠? 건국대부터 경희대 쭉 나와 있습니다. 한양대까지. 총 13개 대학, 12개 대학입니다. 서울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중앙대, 홍익대, 11개 대학이네요. 그죠? 요 4개의 대학을 빼고는 거의 40% 이상이 다 됩니다. 40% 이상 다 됩니다. 정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능 비중도 상당히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학교장 추천 지원하려면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중요하죠. 자, 역시 수능 비율은 자, 여기 40%지만은 수시 수능 최저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절반 이상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전년에 비해서는 정시 비율 경쟁률이 다소 하락을 함과 동시에 합격선도 다소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시는 얼마든지 변수가 많거든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죠. 약대가 생깁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최상위권 학생들을 재수생들이 바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평소보다도 졸업생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또 변수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간에 정시 비중 늘어났기 때문에 수능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군 모집군 비교 이것도 보시면 2021과 2022 약간 이동이 있죠. 특히 서울대 이동했죠. 서울대가 2021에 가군이었습니다. 2022에는 나군으로 이동했죠. 서울대가 이동하니까 그 다음에 연대와 고대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울대 피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그죠? 서강대 역시 서울대 똑같이 이동하죠. 그죠? 이화여대 이동하죠. 그러니까 많은 대학들이 요 이동하는 그 모집군 변동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모집군 변동이 있다는 말은 특히 상위권 대학이죠. 그러면 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가군, 나군, 다군 있잖아요. 가나 다 있는데 바로 가군 지역과 나군 지역과 다군 지역 요 애들끼리 경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인원은 훨씬 늘었죠. 4,000명대에서 6,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 진로 선택 미반영 대학입니다. 아까 15개의 대학 말고도 나머지 쭉 기록해 적어봤는데 15개의 대학에서는 한국외대하고 서울시립대 2개의 대학이 진로 선택이 미반영되고요. 서울교대 역시 미반영됩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제출하지 않은 그런 대학이 있죠. 역시 15개 대학 중에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이런 대학은 서울교대까지도 포함됩니다. 자기소개서 제출하지 않은 대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건국대에서부터 홍익대까지 총 15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15개 대학 하나하나 자세히 다 바라보면서 설명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2022 시행 계획과 전년도 어떤 변경 사항이 있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고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틈새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있죠. 그 대학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시고 나한테 조금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절한지 그런 부분 만약에 적절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부적절한지 좀 메울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도 좀 조심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국대입니다. 아주 넓은 호수가 유명하죠. 건국대. 자, 건국대 주요 사항입니다. 일단 건국대는 전년도 학교 추천이 있었죠. KU 학교 추천인데 원래는 KU 지역 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KU 학교 추천이 서류 70에 교과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KU 지역 균형으로 교과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인원도 감소됐네요. 또 하나 달라진 건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러면 2022학년도 3, 4등급 대 합격선이 거의 없을 전망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빨간색 글씨는 전망이다, 예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년도에 봤을 때 건국대,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KU 학교 추천에 지원한 학생들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1등급대 학생들은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고 3등급 내지 4등급 학생들은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입니다. 근데 만약에가 아니죠. 지역 균형이 100%입니다. 교과 100%면 당연히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이 지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고끼리 경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된다, 받침해준다면은 1등급 때 제가 볼 때는 중반, 후반 상당히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KU 자기 추천이죠. 학생부 종합입니다. 모집하는 인원이 60명이 감소됐고요. 건국대에서 KU 자기 추천 학생부 종합이 상당히 유명하죠. 전공 적합성 상당히 많이 보죠. 발전 가능성 역시 많이 봅니다. 요거는요, 전년에 KU 학교 추천하고 자기 추천하고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약간 분산해서 지원했다. 그러면은 원래 같은 경우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학교 추천 지원이 거의 희박하다. 그러면 요쪽으로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KU 지역 인재의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으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간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KU 자기 추천이라든지 여기 농어촌 나오죠. 전년도에는 둘 다 중복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 있죠? 정시 모집에서 인문계열은 한문과 제2외국어, 그다음 탐구 과목을 전년에 인정했는데 올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어도 나와 있죠. 자연계열, 예체능, 영어 전년도는 1, 2등급 200점 만점을 다 부여했는데 원래는 1등급이 200점인데 2등급은 198점으로 차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 요겁니다. 주로 울산 지역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부분 파란색으로 적어놨습니다. 교과에 KU 지역균형이 있고 수능 최저 있다. 그 다음에 종합에 KU 자기 추천이 있고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공적합과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비율이 나와 있죠. 6대4 딱 맞아떨어지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는. 교과 반영입니다. 건국대는 전 과목을 보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전 과목을 봅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3과목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수능 최저 전년에 없었거든요. 없었고 원래 생겼습니다. 2개 5등급이다. 건국대 수준으로 봤을 때 2개 5등급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적당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부분은 2020 대학 어디가 있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나온 발표 자료입니다. 대학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거든요. 모든 자료를 다 언급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어디가 자료를 보시면 참고하시기 바라고, 2021 자료 같은 경우는 올해 한 7월경에 아마도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거의 자기 추천인데 2등급, 3등급 때도 많이 있죠. 자, 특히 일반고 학생들은 여기에서 뭔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2등급, 3등급 때도 합격하고 있네? 아마 3등급 때는 자사고 특목고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일반고 학생들은 1등급 중반 후반, 2등급 초반, 여기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시거든요. 정시 사례인데, 요거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요 부분, 건국대에 상당히 높게 나오죠. 거의 99, 10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건국대에서 탑재할 때 뭔가 좀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 그대로 보시면 서울대 수준이죠. 그죠? 건국대는 오른쪽에 그 평균 나왔죠. 약간 91 내외 정도 100분이. 학과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게 약간 좀 더 높을 수 있겠죠. 자연계열은 90 또는 90 약간 밑돌 수가 있습니다.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국대 됐고, 두 번째로 경희대를 보겠습니다. 자, 경희대도, 건국대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건국대 KU, 아까 학교 추천이 있었죠. 그 다음 지역균형으로 바뀌었다 했죠. 경희대 마찬가지 고교 연계가 있거든요. 고교 연계 여기 나오죠. 지역균형 학생부 교과로 바뀌었습니다. 전년도 고교 연계는 서류 70에 교과 30입니다. 건국대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문 둘, 자연 셋, 예체능 1명. 그죠? 건국대가 무제한 선발이면은 무제한 지원 자격이면은 경희대는 지원 자격 정해져 있죠. 요 6명이 지원 자격입니다.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도입됐습니다. 2개 합 5점. 마찬가지로 전년에 비해서 내신이 상승 예상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서류가 없거든요. 지금은 원래는 전년도는 서류 70을 받기 때문에. 그죠? 수능 최저 충족이 역시 변수다. 마찬가지로 자사고 특목고 요 학생들이 지원이 희박할 것이다. 전년도에는 정말 지원 많이 했거든요. 원래는 그 학생부 교과 100%를 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를 볼까요?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단계별이죠.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역시 많이 봅니다. 또 달라진 게 있다면은 지금까지 네오 르네상스가 수능 최저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보십시오. 수능 최저가 도입됐습니다. 또 달라진 게 있다면 면접에서요. 재시문 출제 문항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재시문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재시문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면접 시간도 짧아졌네요. 나오죠. 그 다음에 1단계 선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4배수. 3에서 4로 늘어났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수능 최저가 적용되면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1단계 3배수에서 뽑았는데 요 1단계에 선발된 학생들이 만약에 수능 최저 통과를 많이 못했다. 어찌 됩니까? 대부분 다 정시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수를 늘리자 해서 늘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 르네상스의 경희대의 특징이 있다면 일단 수능 체제가 도입됐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면접이 약간 완화됐다는 부분, 요 두 가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술 또 축소됐습니다. 또 논술에서는 자연계열에서는 과학 논술이 폐지가 됐죠. 의예과는 제외입니다. 요 부분 알아두시기 바라고. 정시 모집에서는 약간 그 모집군 변경이 있다 했죠. 근데 뭐 서울캠 같은 경우는 가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국제캠은 나군 거의 그대로입니다. 여기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과 요 부분만 약간 변경이 됐다는 사실. 이것도 뭐 보시면은 경희대는 정시에서 41%를 모집합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교 연계 있죠? 여기 봉사 10, 출결 10은 거의 만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용됐고, 그 다음에 네오르네상스 1단계 서류 100이죠. 2단계에서 면접 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교과 반영입니다. 경희대 쭉 나와 있죠. 말씀드린 거. 자, 밑에는 인문사회계열은 국영수 4를 중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를 중심으로 보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인문계는 2과목을 보고요. 자연계열은 4과목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대, 20대겠죠.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공통과목 일반 선택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특히 1학년 공통과목 2, 3학년 일반 선택. 그 다음에 2, 3학년 진로 선택 20% 보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아까 건국대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시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2020 어디가에 나온 입시 결과입니다. 네오르네상스 몇 개 학과만 뽑아봤습니다. 2등급 대, 3등급 대, 4등급 대 나오죠. 그죠? 자, 일반고 학생들보다도 아마도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의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시 모집이죠. 정시 모집도 뭐 89, 90, 뭐 91 학과에 따라 좀 다르게 편성되고 다르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도 역시 수시 선발 인원이 감소됐죠. 감소 인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고려대 제가 핵심적인 부분 하나가 있다면 바로 여기 부분이거든요. 수시 기회균등이 증가됐습니다. 즉, 고른기회가요 37명에서 165명으로 거의 3배, 4배 이상 늘었거든요. 특히 요 고른기회 속에는 농어촌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울산 지역의 농어촌 학생들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수능 최저 기준 또한 없습니다. 그죠? 틈새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게 바로 틈새거든요. 많이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가 있는데 재적인원이 4%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근데 전년도에는 요 두 개의 전형이 복수 지원이 안 됐거든요. 올해부터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 학교 추천 전형, 전년도는 면접이 있었는데 이제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80에 서류 20이죠. 전년도는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형 학업 우수입니다. 학업 우수는 1단계 모집 정원이 5배수에서 6배수로 늘었습니다. 이거는요, 6배수로 늘긴 늘었는데 인원으로 봤을 때는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학업 우수자가 288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는 큰 차이가 없겠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 일반 전형에서 계열적 합 있죠. 이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수능 최저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서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말이죠. 서류 비중이 큽니다. 전공 적합성이 높은 학생 상당히 유리하겠죠. 아마 중앙대 탐구형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고려대가 더 큰 건 바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고려대에 지원했는데 자기소개서, 나는 진로가 바뀌었는데 자기소개서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되었으면 내가 진로 바뀌었는데 꾸준히 어떻게 했는지라고 그걸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학생들 꾸준한 진로, 꾸준한 성장 있죠. 잠재 능력, 발전 가능성이 큰 학생, 이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꾸준한 탐구를 했던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시 선발군 변경이 있죠. 나군에서 가군으로. 서울대가 가에서 나로 옮기는 바람에 고대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고대 수시 거의 60%, 정시 거의 40% 볼 수 있죠. 방금 전 말씀드린 바로 그대로입니다. 학교 추천. 그죠? 수능 최저 적용. 학업 우수 역시 수능 최저 적용입니다. 고대는요,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은 일단은 수능 최저 충족하셔야 됩니다. 요 학업 우수는요, 수능 최저 충족하고 1단계 합격하면은 거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면접은 재시문 면접입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면접은 아니거든요. 자, 교과 산출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는 전 과목을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죠. 진로 선택 과목에선 학생 반영 비율까지도 보죠. A 비율, B 비율, C 비율까지도 본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고요. 요거죠. 요 부분이죠. A, B, C 반영 비율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 좀 나와 있죠.
자, 인문계 좀 높은 편이죠. 3개 합 5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는 3개 합 6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능 최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2020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건 2020 때는 학교 추천 1이 있었거든요. 1,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점대 초반, 즉 서울대 지금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시 전형이죠. 나온 겁니다. 95 내외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대학 어디가에 보시면은 수시든 정시든 간에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죠. 7월경에 아마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동국대 보시죠. 자, 동국대 역시 학교장 추천 인재 전년도 있었죠. 자, 원래는 학교별 7명 이내입니다. 7명 이내. 그 다음에 인문 4명, 자연 4명. 무슨 말씀이냐? 인문이 4명 추천받으면 자연은 3명까지 되겠죠. 또 자연 4명이면 인문이 3명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동국대는 앞서 얘기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성격이 좀 강하다. 그죠? 물론 교과전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교과 60에 서류 40입니다. 서류 40을 본다는 말은 학종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게다가 교과 변별력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보니까요. 0.1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교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서류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류 40에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혹시 학교장 추천으로 쓸 학생들은 교과 성적만 그대로 보시지 말고요. 종합, 서류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에서 두드림 있죠. 종합전형입니다. 두드림이 좀 인원이 축소됐죠. 이거는 전공 적합성 45% 상당히 많이 보고요. 또 두드림에선 1단계 합격을 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게 아니고요. 면접에서 역전현상 약 30% 내외 정도가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전공 적합이 좀 중요하다는 부분 드리고 싶습니다. 논술에서 학생부 40에서 30, 10% 줄어들었죠. 자, 그 다음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파란색 글씨는 우리 울산적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이 전형 중심으로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수능 최저 없습니다. 두드림 역시 없습니다. 불교 추천 인재도 역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두드림이라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기 조금 그렇다 싶으면 혹시 스님 추천 받을 수 있으면 불교 추천도 노려볼 만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영교과, 자, 나오죠. 인문계열, 자연계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차 등급, 성적 10과목이거든요. 자, 10과목, 상위 10과목을 본다는 말은 말씀드렸죠. 교과에서 그렇게 큰 변별력이 많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수능 최저 기준, 이건 논술에 관련된 수능 최저 기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2020 입시 결과 나와 있죠. 학교장 추천 인재거든요. 이 부분은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2등급 때 초중반에서 합격을 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국대 이 부분 2등급 때 원래 같은 경우도 아마 2등급, 2.5등급 내외 정도 애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시 모집 결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을 서강대입니다. 알바트로스 상이 바로 다 보이네요. 서강대를 보십시다. 서강대에 좀 특징이 있다면요. 전형이 간소화됐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 이유가 바로 뭘까요? 잘 모르겠지만 성균관대하고 한양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있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 있죠. 자연계열은 수원 캠퍼스 있죠. 한양대, 공대 아주 잘 돼 있죠. 체계적으로 잘 돼 있죠. 근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가 강세인 그런 대학 맞거든요. 그죠? 인문계는 걱정이 안 됩니다. 물론, 근데 문제는 자연계열이죠. 공과계열이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공계 지원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대학이다. 가능하면은 이공계열, 자연계열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고교장 추천 전형이 생겼습니다. 172명입니다. 고교별 10명이네요. 10명. 과연 일반고에서 10명을 다 서강대에 지원할 수 있는 애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겠죠. 근데 10명을 설정한 이유는 바로 아마 그것 때문이겠죠. 이게 수능 최저이거든요.
그죠? 만약에 한두 명을 설정했는데 그 학생들이 수능 최저 못 됐다 그러면은 인원이 바로 정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일반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많이 해놨죠.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 그다음에 교과 90, 비교과 10. 비교과 10은 거의 만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능 최저 적용이 되고, 그럼 서강대는 전년도 교과 전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서강대 교과 전형 지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릅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중앙대하고 좀 유사하다. 물론 서강대와 중앙대 거의 뭐 같은 레벨의 대학은 아니겠지만은 중앙대가 전년도 현재 서강대랑 수능 최저 기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앙대는 뭐 1.3에서 1.7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참고해서 요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서강대 지원하지 않을까. 물론 1.2, 뭐 1.56 요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이 부분도. 그다음 종합전형이죠. 서강대 종합전형은요. 전년도까지는 2개 있었습니다. 1차, 2차 있었죠. 근데 원래부터 1개로 통합됐습니다. 역시 간소화됐죠. 그죠? 그다음 자기소개서 폐지됐습니다. 수험생들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공대생들이요, 우리 서강대로 오세요. 자기소개서 폐지했습니다. 면접은 물론 전년에도 없었죠. 수능 최저 역시 없고. 그러니까 근데 서강대 특히 스카이를 노리는 학생들이 있죠. 이 학생들은 여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서강대가 뭐 낮은 대학은 아니겠죠. 아닌데 수시 납치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전년도에 그런 경우 있었죠. 전년도 종합 1차 있고 2차 있었는데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수능 성적이 좀 잘 나왔다. 그럼 2차는 자기소개서를 2차 수능 후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수능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나는 이 정도면 스카이 갈 수 있겠다. 그러면 만약에 서강대에 자소서 제출한다면 서강대에 납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소서 제출하지 않았죠. 이런 경우 있었는데 올해는 요것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혹시 지원하실 때 자기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6월달, 9월달 성적 잘 보시고요. 잘 고치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정시 선발군도 변경이 됐죠. 가군에서 나군, 서울대랑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정시, 자, 서강대 정시의 특징은 물론 자연계열 여기 나오지만 미적분하고 기하 중 수학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고 과학 탐구 2개 응시 필수입니다. 근데 수학이요, 비중이 가중치가 전년도 1.4였는데 1.3으로 좀 감소됐다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시에서입니다. 자, 서강대 주요 대입 전형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대로 고교장 추천 10명이 내고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서류 100입니다.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서강대 교과 선출 방법이 나와 있죠. 근데 아까 고려대하고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 비율을 본다. 성취 비율, A 비율, B 비율, C 비율을 본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수능 최저 기준 나와 있습니다. 중앙대랑 아주 흡사하죠. 그죠? 이 부분. 자, 서강대 치고는 왜 그렇게 낮을까요? 그죠? 3도 있고 4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반고 학생들이 성적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시에서 100분위 비율 좀 높죠. 92, 92도 있고 93도 있고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서강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서울대죠. 자, 서울대. 자, 누구나 가고 싶은 서울대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그죠? 수능 최저 기준 원위치 됐죠. 전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완화됐는데 다시 세계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으로만 선별하는 모집단이 있고 정시 선발군이 변경됐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가군에서 나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 학과 분리 기계항공공학부가 있었는데 기계공학부하고 우주항공공학과로 바뀌었다. 변경됐다는 사실이죠. 서울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전공 적합성이 그다지 크지 않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강대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오로지 서울대 가려면 무조건 전공만 맞추면 된다. 이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죠. 서울대는. 자, 주요 대입 전형 우리 다 아시죠? 69.7, 30.3. 자, 끝까지 7대3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죠.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 나와 있죠. 서류 70에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 적용되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서류 100%, 2배수죠.
그 다음에 면접 50대 50입니다. 심층 면접 아주 어렵습니다. 면접이 그죠? 수능 최저 미적용입니다. 지역균형은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이죠.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등록을 하는 걸 보니까 대략적으로 약 50%가량 정도가 일반고 학생들이 등록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일반고 학생들 1등급 초중반 학생들도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높습니다. 자, 2020 서울대 수능 위주 전형 교과에서 가산점 반영 요 부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유형 1과 유형 2가 있습니다. 그럼 요 부분을 충족하면은 1점 내지 2점 정시해서 가산점을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그 교육과정상 요 부분을 다 대부분 충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유형 1 중에서 수학은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와 과학입니다. 사회는 인문계열이고 과학은 자연계열이겠죠. 그죠? 여기 부분에서 1에서 두 가지를 충족하면은 1점이고 2에서 2점이고 요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어떨 경우 1점 가산이고 어떨 경우 2점 가산인지. 자, 예를 들어 수학에서 수원, 수투, 확통이죠. 다 일반 선택이죠. 수학에서 일반 선택 3개 하고 진로 선택 하나를 선택했네요. 그 다음에 사회죠. 경제, 윤리와 사상 일반 선택 2개죠. 그 다음에 여행지리 진로 선택 하나를 선택했네요. 요런 경우 요런 케이스죠. 그 다음에요. 수학과학, 수학에서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일반 선택 4개를 다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요. 물론, 화원, 생원, 일반 선택 3개 하고 물투와 투, 진로 선택 2개였죠.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그죠? 예시일 뿐. 요것만 그 기준 충족되면은 1점 내지 2점을 정시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예, 서울대 전형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죠. 자, 특히 지역균형 보시면 되겠죠. 4개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입니다.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 3등급 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요겁니다. 탐구 영역 2등급 충족 인정 기준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과목 합이 4등급입니다. 합. 조금 완화가 됐죠. 예전에는 자, 둘 다 무조건 2등급 이내 됩니다. 1, 2 또는 2, 2 또는 1, 1 요게 되는데 1, 3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바뀌었습니다. 1, 3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하다는 거는 다소 완화가 됐다. 여기 부분에서 많이 충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자연계열에서 자, 2 과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수능 최저 충족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다음에 입시 결과 뭐 거의 1초라고 볼 수 있겠죠. 지규는 거의 일반고 학생들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시 모집 입시 결과죠. 상당히 높죠. 95 이상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고요. 자, 2022 나온 김에요. 2023도 서울대가 발표를 했거든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일찍 발표를 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세요. 이 부분이거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특히 서울대를 가고자 하는 2학년 학생들 간단히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에서 역시 지균이죠. 2022 아까 말씀드렸죠. 방금 서류 70에 면접 30입니다. 근데 2023은 뭐냐? 단계별입니다. 서류 100, 3배수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70과 면접 30을 뽑습니다. 단계별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바뀐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집 단위별로 지역 균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낮은 대학도 있고 낮은 학과도 있고 높은 학과도 있거든요. 3대1 안 되면 무조건 합격이죠. 1단계. 3대1 넘는 학과 같은 경우는 3배수로 추려내죠. 그럼 본격적으로 아마도 2단계에서 면접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면접은 일반 면접과 달리 심층 면접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완화됐습니다. 3개 영역 이상 2등급이었는데 2023에서는 3개 영역 합 7등급 이내로 다소 완화됐다는 사실. 여기 부분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아주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시 모집이죠. 자, 예전엔 정시는 무조건 수능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대 갈 학생들은 그렇지 않죠. 물론 2023 이거는 아직 발표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대학도 어쩌면 요 비슷한 전략을 내세울지도 모릅니다. 일단 서울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정시에서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습니다. 고교별 2명이다.
그럼 수능 60에 교과평가, 교과평가 40점입니다. 40점. 그러면 기본적으로 30점을 주고, 그 다음에 10점은 그 2인 이상 평가를 하겠죠. 세부점수 A. 둘 다 A를 주면 AA. 그죠? 한 명이 A 주고 한 명이 B를 주면 AB. 이런 식으로 10점에서부터 0점까지 있습니다. 뭘 가지고 평가하나요? 교과 이수 현황, 학업 성적, 세특. 그죠? 이런 부분이죠. 즉,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2학년 학생들은 3학년 올라가더라도 2학기 때도 정말로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3학년 1학기 끝나면 2학기 때 거의 뭐 중간고사나 시험, 기말고사 제대로 치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 생활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서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다른 데도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원래 아마 4월달 정도에 아마 시행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일반 전형은 단계별이죠. 1단계 수능 100입니다. 일단 수능 성적이 안 되면 좀 어렵겠죠. 수능 100이고 두 번째 2단계에서는 1단계 80과 교과평가 20입니다. 교과평가 20은 아까 이 부분과 비슷하죠. 점수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그죠? 이거는 10점이고 이건 5점입니다. 그죠? 자, 그럼 서울시립대를 보겠습니다. 등록금이 가장 싼 학교죠. 시립대. 자, 학생부 교과전형 전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죠. 지역균형 선발전형. 학교장 추천 고교별 4명 이내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이 안 됩니다. 종합전형 보시죠. 평가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평가 비율. 자, 서류 50에서 면접 50. 여기 면접 50 상당히 큰 겁니다. 그죠? 요거에서 40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서류 60, 면접 40이다. 면접 별로 중요하지 않네? 아니죠. 일반적으로 2단계 면접 30% 보는 대학이 상당히 많거든요. 30%보다 40% 큰 게 아닙니까? 그죠? 면접 비중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다소 완화됐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서울시립대는 면접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 비율 변경이 됐죠. 교과가 40에서 30으로 줄었다는 거하고 인문계열 논술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죠? 정시 모집에서 역시 군 이동이 좀 있는데 특히 서울시립대 하면 아주 유명한 학과가 있죠. 세무학과, 그 다음에 도시행정 유명하죠. 여기 부분은 서울대 피해서 옮겨간 모양입니다. 2021에 나군이었는데 2022에 가군으로 바뀌었죠. 또한 수학이 있죠. 확률과 통계 선택 가능한 학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축학부, 그 다음은 도시공학 조경학과는 확률과 통계를 응시해도 여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나머지 여기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학 비중이 좀 높아졌죠. 서울시립대 종합전형에서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재 선발 모형. 여기에 가운데 뭐라 나와 있죠? 공공재죠. 공공재. 시립대다운 인재상이죠. 공공재. 내 혼자만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그 대학이죠. 그래서 학업 역량이 중요하겠고 잠재 역량, 소통 능력이죠. 그 다음에 사회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대학도 그렇지만요. 서울시립대학에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 아주 좀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죠? 예. 서울시립대 입학처 홈페이지 가시면은 모집 단위별 인재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서울시립대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특히 종합전형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서울시립대, 정시에서 43.5%를 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교과 100% 적용됩니다.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미적용, 면접 40%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과 반영 주요 사항은 학생부 반영 방법이죠. 전 학년, 전 교과, 석차 등급을 반영한다. 등급. 왜 밑줄을 지어놨냐면요. 전년도에는 요겁니다.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반영. 즉, 우리 흔히 Z점수 이렇게 얘기하죠. G점수를 반영했습니다. G점수는 표준 편차 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요걸 반영했는데 원래는 석차 등급을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요런 차이가 있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각 그 과목별로 그 비율이 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세계 합 7 이내 인문이 그다음에 자연 역시 세계 합 7 이내 이렇게 나와 있죠. 건축과 도시공학, 조경학은 바로 미적분과 기하를 치지 않고 확률과 통계를 쳐도 가능하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입시 결과 쭉 나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70%, 50%, 4등급 때도 보이죠. 4등급 때도 보인다는 건 일반고 학생이 아닐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저기 15개 대학 중에서 일반고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이 바로 서울 시립대더라고요. 보니까 약 73% 정도가 등록률이고 나머지는 뭐 건국대 약 71% 정도 되겠고 거의 60% 이하 또는 60% 미만이 바로 나머지 대학에 대한 일반고 학생들이 등록률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니까.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시죠. 그죠? 자, 그 다음 대학 넘어갈까요? 그 다음 대학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자, 명륜동에 있죠. 자, 성균관대 학생부 교과 전년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생겼거든요. 고교별 재학생 4%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4% 이내면서 인문자연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성대는요, 공통 일반 선택 과목 정량평가 80%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공통은 바로 1학년이죠. 1학년.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은 2학년, 3학년이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 80%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1학년이 아니라 2학년, 3학년이죠. 정성평가. 여기 부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정량평가고, 여기에 진로 선택은 정성평가를 하고 있다.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입니다. 저는 아마도 이 부분이 좀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수능 최저 기준이 2개 합 5등급 이내에 있습니다. 영어 3 별도죠. 그죠? 영어 3이 별도기 때문에 성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2개 합 5등급은 좀 약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영어 3등급을 별도로 빼내는 바람에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탐구에서 5개, 2개 합 5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내신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뭐가 중요하냐? 정성평가 20% 비중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바로 여기 부분이죠. 종합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대부분 성대에 지원한 학생들, 성적이 내신이 우수한 1등급대 초반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종합전형에 의해서 학과 모집과 계열 모집으로 분리되어 있죠. 이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시 모집군 변경이 많다. 가군, 나군 나와 있고, 역시 과탐에서는 동일 과목 1, 2 응시를 인정하지 않다. 예를 들어, 화학 1, 화학 2. 여기 아니죠. 요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학 1 하면 또는 뭐 물리 2라든지 생명과학 2. 요렇게 응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시 정시 비율. 자, 정시가 40%입니다. 40%고, 방금 말씀드린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입니다. 적용됐죠. 그 다음에 계열 모집, 학과 모집, 적용이 안 됐습니다. 계열 모집은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인원 준 게 바로 정시로 다 넘어갔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대는 일반고, 지방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거 보니까요, 성균관 대학이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49%가량 되고 있습니다. 50% 절반을 좀 밑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합격이 많이 된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은 2등급 때는 상당히 엄두를 못 낼 것이다. 1 초반 학생들, 진짜 못하면 1 중반까지 나머지 어떤 서류를 아주 좀 잘 갖춰서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나와 있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나왔죠.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이 뭐냐? 요겁니다.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생활기록부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창체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교과 전형인데도. 그죠? 여기 부분, 이 부분 아마 틈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입시 결과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등급 때도 있지만 2등급, 3등급 때도 보이죠. 1등급 때는 물론 일반계 학생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 3등급 때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시 결과 나와 있죠. 자, 다음 대학 가겠습니다.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 보시면 숙명여대 역시 전년도에도 그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 243명 신설됐고요. 여학생 10% 이내를 선발합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을 줍니다.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죠. 요 밑에 보시면 전년도 2개 4등급인데 원래는 5등급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년 대비 최초 합격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요 숙명여대를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모집군이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죠? 어쨌든 수능 최저로 말미암아 봤을 때는 약간 하락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명여대의 종합전형은 두 개 유명하죠. 1, 2. 즉, 면접형과 그 다음에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죠. 여기 부분. 면접형에서는 2단계 면접이 좀 면접형치고는 완화됐습니다. 60에서 40% 완화됐고. 자, 중요한 부분에서 뭐냐. 서류형은 전공적과 발전 가능성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고, 면접형은 탐구 역량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 변경이 됐습니다. 전년도 가군에서 나군. 전년도 나군은 원래 가군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대로 나오죠. 교과전형 100% 수능 최저 적용. 그 다음에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다. 미적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인문계, 자연계 전 과목을 다 본다. 국영수사가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금방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입시 결과 나와 있죠. 숙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학생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등급 때 후반, 2 초반 학생들이 합격 사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시 입시 결과입니다. 80대 후반, 90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학 볼까요? 그 다음에 연세대입니다. 예, 연세대 주요 사항을 보겠습니다. 연세대는 전년도 면접형이 있었거든요. 명칭이. 근데 원래는 추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1단계 교과 100, 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하고 면접 40%입니다. 재시문 면접이죠.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 인원이 재학생 5% 이내입니다. 재학생만 가능하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최상위권 감소로 최초 합격선이 비슷 또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1등급 때 초반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험생 수 감소로 말미암아 1등급 때 초반 학생들이 전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많지 않을 것으로 봤을 때,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최초 합격선은 비슷하거나 다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과 100이죠. 교과 100은 바로 지점수 50을 보거든요. 지점수는 아시다시피 표준 점수분의 원점수 빼기 자기 점수죠. 그죠? 요 지점수 50%를 보고요. 나머지 50%는 교과 등급을 봅니다. 여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무조건 단순 등급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면접 제시문에서 당락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1단계 합격했으면요.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면접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의 기회균등이죠. 모집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80에서 110명이죠. 특히 농어촌 학생들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이화여대라든지 고려대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이 확대는 안 됐지만은 연세대 역시 농어촌 학생들 좀 틈새 전략을 노릴 만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자도 있고 국제형도 있습니다. 역시 단계별이기 때문에 서류 100%, 서류 중요하죠. 1단계 합격했으면 두 번째 역시 재시문 면접이 역시 중요하고, 이거는 바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이 역시 수능 최저 없습니다. 경쟁률이 상승 예상되고 있고, 정시 모집 군 이동, 서울대 이동에 따라서 정반대로 이동했죠.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다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부분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추천형과 활동우수형, 국제형. 추천형은 미적용, 그죠? 수능 최저. 활동우수형은 적용, 일부 전형은 미적용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A하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점수하고 교과 등급을 같이 보고, 그다음 진로 선택 과목은 여기 나오죠. 20점, 몇 점입니까? 15점, 10점 이렇게 나옵니다. 0점인가요? 자, 그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교과별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중 일개 포함입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포함입니다. 부산대랑 똑같죠. 그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자, 입시 결과. 자, 면접형입니다. 면접형 여기 2등급 때도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죠. 왜냐하면 전년도에 서류도 봤거든요. 서류를 봤기 때문에 아마도 올 일반고 학생들이라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정시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대학 넘어갈까요? 이화여대입니다. 자,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선발 인원 확대. 이화여대는 원래부터 고교 추천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죠? 교과 80에 면접 20이거든요. 자, 교과 전형 치고는 면접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죠? 다르죠. 종합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고 교과는 없습니다. 이화여대는. 그다음에 교과별 5명이었는데 5명이었는데 재적 인원이 5%로 늘었습니다. 최대 10명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추천 인원 확대로 경쟁률 및 합격선이 다소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 10명까지 늘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에 미래인지가 있는데 서류 100%거든요. 단계별이 아닙니다. 그죠? 일괄이죠. 서류 100이고 서류 어느 정도 갖췄고 특히 학교활동 우수가 상당히 뛰어나고 수능 최저가 된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죠?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바로 고른 기회 선발 인원이 확대됐다는 사실이죠. 자, 방금 고려대 이야기했죠. 연세대는 약간 적지만 이야기했죠. 이화여대도 50명에서 155명, 특히 농어촌이 추가됐습니다. 처음에는 농어촌이 추가 안 됐거든요. 올해부터는 농어촌 학생들이 고른 기회 이화여대 여기에 추가됐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늘었죠. 그래서 울산 시내 농어촌 학생들 이화여대를 노려볼 만합니다. 그죠? 수도권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 3합 7이거든요.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된다면 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논술 선발률은 줄어들었죠. 정시 모집군이 역시 변화가 됐습니다. 자, 요게 역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교과 전형, 교과 80에 면접 20, 수능 최저 미적용. 그다음 미래인재는 서류 100, 수능 최저 적용 나와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 교과 반영 주요 사항입니다. 그죠? 전 과목을 다 보죠. 그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진로 선택에서 있죠. 진로 선택에서 원점수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정확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원점수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 나와 있죠. 참고하시고, 역시 고교 추천 입시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일반계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많이 하죠. 그래서 1등급대 중반 전후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시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학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이 고교별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그죠? 학생부 교과 70에 비교과 30. 비교과 30은 거의 뭐 만점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역시 중요하죠. 의대는 선발하지 않고요. 자, 중앙대 같은 경우는 바로 서강대와 성균관대 요 두 대학들이 바로 교과 전형 신설입니다. 신설로 말미암아 혹시 충원에 따른 합격선이 다소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예를 들어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마저 합격했다. 그러면 학생들이 중앙대 빼고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충원이 된다면 돌고 돈다면 중앙대 최초 합격은 모르겠지만은 충원 합격 사례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다빈치에서 면접 평가가 재도입됐습니다. 그죠? 자,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균형이죠, 균형. 학업, 탐구, 통합, 발전, 인성. 골고루 우수한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 중에 그 1등급대 중후반 학생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서류 100이죠. 요거는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을 많이 하지만요. 자사고 특목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2등급대 또는 3등급대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진짜 탐구 한 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어떤 탐구 역량이 뛰어나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논술도 전년 대비 100명 이상 감소가 됐네요. 자,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이죠. 교과 70에 비교과 30 수능 최저 적용이다. 그 다음에 다빈치 탐구형이 있는데 둘 다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가. 다빈치는 자 단계별이죠. 1단계 통과되면 2단계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은 서류 100입니다. 탐구형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인 탐구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반영교과죠. 반영교과. 인문, 자연 좀 다르죠. 인문은 국영수 4 중심이고 자연은 국영수 과 중심이고 그 다음에 성취도, 환산점수, 반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나와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앙대 입시 결과 나와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
쭉 보시면 1.8x, x란 말은 앞에서 계속 나왔는데 x란 말은 0.1에서 0.9까지 분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나오죠. 수능 최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능 최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정시 입시 결과 나와 있습니다. 됐고요. 자, 한국 외대에 넘어갈까요? 외국어대 보시면은, 자, 학교장 추천 전형. 물론 전년도에도 교과 전형이 있었죠. 이번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변경이 됐는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20명까지 추천 가능합니다. 20명까지. 아까 10명까지 봤는데 외국은 20명까지입니다. 그럼 과연 한 학교에서 20명까지 다 추천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성적대가 진짜 몰려있으면 가능도 할 겁니다. 자,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충원율을 고려했다. 충원율. 그죠? 충원율. 그러니까 20명까지 만약 지원한다 그러면 앞에 애들이 만약에 수능 최저가 안 됐다. 뒤에 애들 수능 최저 됐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시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20명까지 넉넉하게 추천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적 산출 보시면요. 등급 환산 점수하고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하고 있다. 그죠? 원점수가 잘 나왔는데 등급이 안 나온 경우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런 걸 많이 반영하면 되겠죠. 이게 한국 외대 좀 특징입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최저가 적용이 안 됩니다. 종합전형 볼까요?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습니다. 면접형, 서류형이 286명이 증가됐습니다. 자, 차이가 있다면요. 면접형은 계열적 합성이 상당히 높고 서류형은 학업 역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올해부터요. 수험생들 부담 줄어들었죠. 그 이유를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요.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달리 좀 인문계 중심이죠. 외국어 되기 때문에 인문계 중심 이 학생들이 어떤 스토리를 쭉 보니까 자기소개서 매년마다 보니까 뭔가 창의적인 게 별로 없다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자기소개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학생들의 어떤 부담도 좀 줄어들 겸해서 폐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면접형에서는 계열적 합학과 서류형에서는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논술에서도 이공계열의 모집 단위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선 영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 부분 관로하는 바로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밑에 교과별로 반영 비율이 다 다르죠. 그렇죠? 외대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나와 있고 입시 결과 교과 전형이죠. 전년도 교과 전형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1.8x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정시의 입시 결과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교과 전형이 있는데요. 지역균형 발전 전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1%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역시 충원율을 고려했겠죠. 그죠? 넉넉하게 추천을 받아보자 했습니다. 한양대는 아시다시피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기록부 한 가지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 대단한 학교죠. 그죠? 세특을 중점적으로 평가, 횡단평가를 많이 한다. 횡단평가란 말은 수상, 창체, 독서, 세특, 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요 횡단평가입니다. 종단평가는 학년이죠.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과 변동이 있었다는 부분. 자, 정시 모집, 그냥 기존 나군이 기존 가군, 가군이 나군으로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요 평가목 상당히 궁금한데요. 요걸 봅니다. 수상 경력. 자, 네 가지를 다 보죠. 수상 경력, 창체, 세특,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요. 한양대 성적을 안 봅니까? 라고 많이 묻는데 성적을 봅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죠? 요 쭉 보시면 되겠죠? 그죠?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요걸 봅니다. 근데 요걸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점적으로 보는 건 바로 요 네 가지 부분이죠. 네 가지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양대 요겁니다. 자, 수시가 57.1%고 정시가 42.9%. 다 미적용이죠. 특징은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수능 최저 없으면 지원율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전형, 논술전형 다 최저가 없습니다. 교과 반영 주요 사항은 국영수 사고를 전부 다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상위 3개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입시 결과 보시면 거의 1등급 초반이죠. 전년도까지 아마 서울대 직윤을 쓴 학생들이
그죠? 한양대까지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죠? 교과 전형에서 많이 썼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정시 입시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15번째입니다. 홍익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익대는 뭐 예체능 등 미술이 좀 우수한 학교죠. 그죠? 교과 전형 역시 작년도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237명을 모집하고요. 고교별로 5명 이내 받습니다. 일반 선택 공통 90%에 진로 선택 10%입니다. 자, 또 홍익대는 이화여대랑 마찬가지로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류가 어느 정도 받쳐지고 있고 수능 최저가 된다면요.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교과 전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미술 우수자 전형은 3단계에서 2단계로 전형이 좀 간소화됐죠. 역시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단계 통과하고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홍익대죠. 자,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대로입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둘 다 수능 최저가 있다는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교과든 종합이든 최저 충족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 반영 방법이죠. 그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고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 이렇게 많이 반영하고 그다음에 석차 등급 성취도 진로 선택 과목에선 홍대는 정확하게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올해 5월달 정도 되면은 전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해당 학교에 대한 모집 요강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역시 전년도 입시 결과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일반기 학생들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여기 부분은 대학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나온 입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5개의 대학에 대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전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수험생 특히 수도권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의 두드러진 특징 제대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이걸 통해서 본인만의 어떤 틈새 전략을 만드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바로 요겁니다. 2022학년도 서울권 주요 대학의 대입 대비 전략은 뭐냐? 교과 전형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신이 중요하죠.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또 하나이죠. 정시 전형이 확대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능이 중요하죠. 자, 전년도까지 역시 수능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특히 우리 울산 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수도권 지역에 학생부 교과 전형 내지 종합 전형으로 진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시 전형이 확대되면서 수능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이제는 수능에 어떤 학습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2학년, 현재 3학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40%인데 요거까지 합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울권 주요 대학 진출 방법,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의 종합전형으로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종합전형이 인원이 약간 줄긴 했거든요. 줄긴 줄었어도 그럼 종합전형 경쟁률 너무 높아지는 게 아닐까? 그럼 난 교과로만 쓸까? 이렇게도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오히려 역발상을 해가지고 요럴 때 오히려 종합전형 해왔던 대로 그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에 가시려면 어떻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바로 요거죠. 참, 3마리 토끼를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신도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능도 잡아야 되겠고 비교과도 해야 되겠고 참 힘든 시기지만은 특히 3학년 학생들 한 학기 남았습니다. 한 학기 남은 동안 열심히 좀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화면이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전형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죠? 자, 본인한테 대학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 맞게끔 그 대학에서 내가 그 대학을 가고 싶은데 어떤 전형이 맞는지 수시가 맞는지 정시가 맞는지 교과가 맞는지 종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시는 상대평가입니다. 그죠? 상대평가고 특히나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은 예년보다도 정말로 틈새가 넓어졌습니다.
약대가 생겼죠. 1,500명 내외가 더 생겼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가 자연계열 캠퍼스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기회 반드시 노리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대세는 수시다. 과감하게 수시에서 도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수시 1인당 지원해서 보니까 쭉 거의 뭐 4.32부터 4.7 쭉 나오죠. 거의 4번 내지 5번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6번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여러분 반드시 수시에서 그렇게 지원하시고, 안 되면 정시 있잖아요. 그죠? 정시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과정이지만, 자, 내신, 수능, 그 다음 비교과, 3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으셔가지고, 그죠? 반드시 잡으셔가지고, 원래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